전세 수급 지수도 이미 KB 기준으로는 임차인 우위 시장인 게 한참 전에 떴는데 부동산원 기준으로 이제 떴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도 공급 우위이고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세 역시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월세 5천에 100 뭐 이 정도였는데 전세로 들어가면은 4억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3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나죠. 3억 5천을 전세를 더 쓰는 대신에 이자가 3%다 라고 하면은 연 1,050만원. 근데 이때는 연 1,200만원이죠. 1년에 150 정도 아낄 수 있으니까 전세로 간다. 이런 거죠. 2%로 떨어지면 연 700만원이니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제 고민이 되죠. 왜? 150만원 정도 저렴해서 2년 산다고 하면 300만원 더 아낄 수 있는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전세가 더 힘들더라. 그러니까 요쯤 되면 고민하는 거고 한 4% 되면 어떻게 돼요? 1,400 되는데. 그러면 전세에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월세에서 전세로 많이 간다. 임대인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 받아서 은행에 저금하고 근데 대출금리랑 예금금리랑은 다르죠. 그래서 월세 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렇게 따져도. 그래서 막 전세를 월세로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끼케야 전세에서 오른다고 했을 때 반전세 정도는 놓죠. 근데 월세는 못 놓는다. 왜? 대부분이 갭투기이고 갭투기를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전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월세화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임대인들에 따른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대부분이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국이든 서울이든. 계속 매매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전세 우위 시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전세 가격이 하늘 높이 오른다 이 얘기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금리 올리니까 금방 떨어지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8월 25일부터 올렸더니 잠깐 뭐 요동치다가 그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전세가 높은 서울의 경우는 그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올리니까. 사실은 시중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떨어졌어야 되는데 기준금리 이야기 잘 안 하죠. 기준금리 이야기만 맨날 언론에서 하죠. 그래서 저금리다 하니까 전세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 계속 들었을 텐데 기준금리 오르기 시작하면서 진짜 금리 올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추세가 싹 바뀌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 안 나가는 이유 뭐예요? 전세가가 뛰었기 때문에. 맞죠? 뛰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뛰어서 못 가는 거라서 매물이 쌓인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가격은 계속 들어갈 거다. 사람들은 계속 찾을 거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음 세입자, 전세기간 안 끝났으니까 세입자가 구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1억 8천 높이고 절대 안 낮추려고 한다. 버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쌓이는데 전세가 수요가 없는 거다. 이건 굉장히 특수 사례죠. 저 정도 되면은 집주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내주지 않아도 될 돈이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지.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주인이 계속 1억 8천 높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주변에 호가는 안 떨어뜨려요. 막상 왔을 때 깎아주겠죠. 보면은 뭐 대장주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전세 호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나중에 타입별로 보시면은 실거래가보다 호가 떨어진 지역들이 꽤나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올해 떼인 보증금만 5천억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호가는 높여놨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물은 계속 늘어나죠. 근데 전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돈 못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놓고 나간다. 보증보험 안 들어서 혹은 뭐 보증보험 들었는데 아직 안 갚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찍혀 있으면은 다음 세입자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매우 높다. 특히 주택 쪽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경매로 넘겨버려요. 쓰레기들이.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 전세 들어와 있다. 요즘은 막 전세가율 이렇게까지 됐죠. 5, 6억 정도. 그러면은 5, 6억 때문에 이 10억짜리 경매 넘기기 아깝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증보험 안 갚고서 버틴다. 다음 들어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면서 떼인 보증금 생기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갭투기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6억짜리 집이었는데 얘가 전세 4억에 내 돈 2억 들어갔다. 그런데 얘가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럼 5억으로 올리면은 내 돈 2억은 그대로니까 2억은 받으려고 2억 캡은 투자하면서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단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7억으로 올려버려. 6억 되면은 8억으로 올려버리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8억, 10억 막 이런 식으로 올려버린다. 갭은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안 사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 2억밖에 없었죠.
4억도 못 주는데 6억을 어떻게 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갭투기라는 것 자체의 문제가 뭐냐? 은행도 바젤 협약 자체가 뭐예요? 은행이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려면 적어도 8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갭투기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남의 돈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돌려줘도 되지. 천천히 돌려줘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저걸 아예 법적으로 해야 돼요. 안 돌려주면은 이자 비용 물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계약 파기되면은 계약 파기 비용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내면은 렌트카 비용까지 다 되잖아요. 수리 맡겼을 때. 그런 것처럼 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갭투기 무서운 줄 알지. 지금 갭투기 배째라 이러면은 또 세입자가 배째라고 하면은 못 재고 있어요. 못 돌려주면은 다음 계약 파기됐는데 그거 집주인한테 요구도 못하고 있죠. 이런 거 법적으로 확실히 확립해 놔야지 투기가 줄어든다. 몇 명 잡혀 들어가고 돈 못 갚고 징역 좀 살아봐야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기꾼들이 남의 돈 무서운 줄 몰라요. 은행 돈은 저금리지 거기다가 세입자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 천천히 갚아도 되는 돈, 내가 집 팔 때 갚아도 되는 돈,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격을 안 낮춰서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안 돼요. 대부분이 뭐다? 재계약이다. 왜? 너무 쳐 올리려고 하니까. 전세계약의 90%가 재계약이고 그중에 갱신 청구권 쓰는 경우가 많다. 왜? 한 번 더 버티면 전세가 떨어질 것 같거든. 저금리라서 전세가가 확 올랐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 빌려서 들어가요, 전세를.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세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세가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됐다. 왜? 신규 계약이 급감. 왜? 욕심이 많아서. 전세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담보대출이죠. 그 집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의 가치가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전세를 주고 들어갈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렸을 때야 사람들이 이 정도 돈 주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데는 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을 회수하고 돈 빌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저 집에 저 정도 돈을 넣고 들어갔다가 집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내가 괜히 비싸게 들어갔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혹은 내가 굳이 이 돈 가지고 저런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계약은 안 되는 거다. 전세 매물 얼마나 쌓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 허위 매물이고 허위 매물 걷어내고 봤더니 잠깐 줄던 시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및 특별시. 줄어든데 어디에요? 경북, 전북 빼고는 다 늘어났다 지금. 즉 임차인 우위 시장은 한참 전부터였는데 언론에서 계속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는 부동산원이나 KB 그런 데서 임대인 우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임대차 3법으로 4년치 미리 받는다 또는 종부세 부담을 떠넘긴다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하고 싶으면 맘대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 계속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른다고 해놓고서 전세시장은 갑자기 가진 놈이 지고 흔들면 나머지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내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내년에 입주가 줄어든대요. 근데 올해는 입주가 많았어요? 작년에 입주가 훨씬 더 많았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올랐는데 올해는 떨어지고 있어요. 공급량이 문제가 아니었다. 수요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그 공급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급은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건데 플러스가 되는 거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호가 있었다. 그러면 2021년에는 113만 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26만 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2만 호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서 올해 98만 호 됐고 내년에는 또 96만 호가 되는 게 아니다. 플러스다. 플러스. 많이 플러스 되다가 적게 플러스 되는 정도죠. 그런데 수요 감소가 더 빠르다. 그렇다는 거는 내년에 공급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가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세 가격 계속 오른다 이유가 임대차법 때문이다. 근데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죠. 임대차법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올랐으면 전세가는 문제 없다. 또 뭐예요? 공급 미달이라 오른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 마이너스고 공급은 계속 플러스예요. 순공급이 마이너스였던 애는 없죠. 그러면은 예전에도 떨어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인구는 마이너스고 계속 공급은 플러스인데 전세 매물이 쌓였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적어도 그건 다 플러스 요인으로 압박 요인이 된다는 소리죠. 종부세 임대차법 요거는 그냥 임대인이 하자면 해야 돼. 그러면 10억짜리 집 사서 전세 100억씩 내놔요. 임차인이 무조건 들어가야지 그 가격에. 올린다면 무조건 맞춰줄 수 있어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자, 핵심은 뭐예요? 수요는 유동성이었고 공급은 입주 플러스 매물이었죠. 근데 입주가 줄어든다고 해도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줄고 있는데 이거를 입주가 덜어줘야 되는데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주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장이면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6%대 관리하는데
내년에는 4, 5%대 관리한다. 근데 올해까지는 유동성이 들어올 요인이 있었죠. 총량 관리에서 배제했죠. 그러니까 막판에 전세 시장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4, 5%다. 문제는 4, 5%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죠. 왜? 주담대. 원래 들어가던 것들을 줄이는 것 플러스 여기다 전세 대출,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한 6, 7% 정도를 받았던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8% 정도 받았을 거다. 들어가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유동성이. 전세 시장에 돈 빌려주기 쉽냐. 결론. 내년 8월에 임대차법 갱신 만료된다고. 전세가가 폭등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뭐냐. 자, 금리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갱신한 사람들은 이 가격에 버틴 거죠. 그렇다면은 갱신 만료됐을 때 전세가가 폭등하기 위한 거는 얘는 이 가격에 맞추는데 이 가격이 폭등하느냐. 이 가격이 폭등하지 않죠. 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만료됐을 때 이 가격 되면 폭등할 수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추세라도 신규 계약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수요 쪽 유동성 축소하면서부터 전세 시장은 끝났다. 올해 끝났고 내년에는 총량 관리 들어가고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서 내년에는 역전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